자, 지금부터는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이 있는데 수학적 귀납적 성질이라고 하면 되겠죠. 현재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가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여기는 식 정리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어떤 식을 통해서 값을 유도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흐름 파악이 목표예요. 흐름 파악이 목표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나는 결과를 중요하겠지만 결과보다는 더 중요한 게 과정이 더 중요해. 이게 돼요. 그래서 요 안에서 흐름 파악을 할 거야 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점화식이라고 하죠. 보통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라고 하시면요, 절대로 우리가 고2 때까지 어떤 개념서들을 많이 풀잖아요. 그럼 개념서를 많이 풀게 되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 패턴을 외워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일반항은 뭐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 일반항이 뭐 나올 거야, 이걸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수능에 나오는 것들은요, 그래서 그런 식 정리가 안 되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까지 개념서를 통해서 공부했던 그런 컨셉이 아닌 걸 출제한다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턴을 바꾸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유하자면 이 점화식은 뭐냐면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 엄마나 아빠가 앞에다가 이렇게 딱 핸드폰 거치대에다 올려놓고 내비게이션 해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내비게이션이란 게 뭐예요? 내가 만약 강남에서 뭐 강북 간다 치면 위치를 딱 지정해 놓죠. 그러면 알아서 자, 출발합니다. 띵동 띵동. 전방 500m 앞에서 좌회전, 우회전. 이 설명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서 따라가는 거죠. 내가 그 길을 외워서 갈 게 아니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점화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항을 하나하나 넣되 중요한 건 흐름 파악의 목표를 둬라라고 강조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개념 설명 없이 바로 문제 들어가게 갑니다. 왜냐면 이미 등차, 등비, 수열, 일반항을 만들 때 선생님이 일부러 점화식에 대한 풀이 방법을 설명을 다 해줬어요. 전항 대비 누적했죠. 그러면 이제 변별력을 따질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가 뭘까? 라고 하면 그러면 첫 번째, 점화식이 존재합니까? 점화식의 존재 유무를 갖고서 변별력을 강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초항값을 주는가, 조건문에 초항값을 주는가, 이게 중요해요. 초항값을 제시했습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쉽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점화식이 있으면서 and A1 값을 제시하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렵더라, 킬러인데? 라고 하시는 문제들은 어렵다 하면 두 가지야. 나는 점화식을 주지 않겠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혹은 O와 A1 값을 제시하지 않겠다.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요게 여러분들이 매핑에다가 꼭 적어둬야 될 가장 중요한 옵션이다. 그러면 점화식을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점화식 만들기는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 들어가면 점화식 만들기 필수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화식을 만들라고?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야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an 플러스 1은 네모 an 플러스 세모, 이렇게 한 개의 시간에 한 가지 수열이죠. 항의 표현 두 개 이상이 존재해야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항의 표현이 두 개 이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하면은
항의 표현이 이렇게 an, an 플러스 관련된 게 2개 나오든지 3개 나오든지 4개 나오든지 해야 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갖춰져야만 그 다음부터 수치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면 돼? 수치 대입하시고요. 점화식 없습니까? 점화식을 만들고 수치 대입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점화식이 있으면, 점화식이 있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수치를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화식이 없다면 1번 점화식을 만들고, 점화식 만들기가 하고요. 점화식 만들기. 그 다음에 후. 두 번째는 뭐 한다? 수치를 대입해 주세요.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절대로 우리 학생들이 놓치지 않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컨셉이에요. 만약에 초항을 제시하는 거, A1 값 제시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것은 뭐다? 쉽다. 이게 되는 거야. 만약에 쉽다라는 건 뭐야 하면 A1 값을 제시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초항 값 알고 있죠? 그럼 뭐 하면 돼?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항을 넣으면서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항의 기준이 뭐야? 기준 하는 게 첫 번째 항인데 이 값을 주니까 나는 뒤로 넘어가서 이 항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심화하지 않고 현재 이것은 항을 펼쳐서 수치를 대입하면서 결과를 뽑는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A1부터 수치 대입해서 원하는 결과 뽑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어렵다예요. 특히 최근에 수능에 나오는 21번, 지금 따지면 이제 22번 이런 컨셉들은 전부 다 A1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줍니까? 라고 하면 상대방이 A 세 번째 항이 5고 A 7번째 항은 12야.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재 저기서 뭘 모르죠? 하면은 나 A1 값은 하면 정답은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A1을 임의의 변수 뭐 P로 둔다. A1 값을 잡아놓고 값을 넣어서 세 번째 항과 7번째 항 구해야지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뭐 하냐면 첫 번째 1번 조건문에 있는 항들에서 조건문의 항들을 이용하여 흐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흐름 파악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는 A 세 번째 항이 5라는 값과 그 다음에 출발해서 A4가 뭐고 A5가 뭐고 그 다음에 A 편하게 여기 살짝 줄일게요. 이그램플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A 여섯 번째 항이 10이니까 어떻게 해서 얘가 이쪽까지 가지? 라는 것에 통해서 흐름 파악을 먼저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3, 4, 5, 6을 아니까 거꾸로 해서 3, 4, 5, 6이 이렇게 돼?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A2, A1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A1 혹은 AND A2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 특히 최근에 나오는 신경항이니까 더욱더 별표하시면서 파악을 꼭 해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자, 요거 점화식 설명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 칠판 정리 후에 바로 연결해서 1번, 2번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1번, 2번 볼 텐데 확인하세요. 뭘 보냐면 첫 번째, 초항값 제시됐는가? 두 번째, 점화식이 있는가? 점화식 있죠? 초항값 보이죠? 예.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항의 표현이 하나의 시간에 동일 종류의 항의 표현이 3개씩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2개 준 다음에 이런 걸 유도해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자연수예요. 자, 이거 뭐죠? 얼마부터 대입할 거야? 라고 하면 1부터 대입할 거야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절대값 AK가 3. 즉, AK 값이 3이나 마이너스 3이 나오도록 해주라. 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0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100 이하의 자연수 나온지 확인해 봐 이 뜻인데, 첫 번째, 그러면 나는 am 플러스 2 마이너스, 이거는 am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야. 그래서 가장 큰 항을 항상 혼자 두세요. 이렇게 가장 큰 항을 혼자. 그리고 a1이 얼마입니까? 그럼 9요. 그럼 a2는 얼마입니까? 3이요. 근데 의외로 이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는 초등학교 진짜 1학년, 2학년들도 알기만 하면 다 푸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n 대신에 1로 볼게요. 그럼 a3는 a2-a1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지 하면은 3-9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a4는 뭐죠? 그러면 a3-a2. 그러면 마이너스 6에서 얼마 뺀다? 3을 뺄 거야. 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a5는 뭔데? 하면 a4-a3.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6 빼면 마이너스 3 나와요. 그 다음에 a6는 뭔데? 하면 a5-a4.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를 뺄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것은 6이 나온다 되는 거예요. 그쵸? 아, 근데 대충 보면 936, 936, 어느 또 비슷하단 말이죠. 예. 그냥 이렇게 그냥 항을 쫙 펼치세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추론이라든지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6 빼기 빼기 3, 여기는 9 나온다는 얘기죠. 혹시? 예. A8, A7-A6은 9-6은 3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흐름이 연결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가 순환하는데 그 순환 포인트가 몇 개 항이야? 하면은 6개의 항이 순환할 거야. 이 뜻인 거예요. 값이 뭔데?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건 3하고 마이너스 3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럼 6개들이 세트에는 몇 개가? 2개씩이 들어가는구나. 정답. 그러면 항의 개수가 100개니까 6개씩을 묶어주면 6일은 6, 66에 36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16개의 묶음이니까 그러면 이런 게 16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얼마야? 그러면 개수는 2 곱하기 16. 그쵸? 한 묶음당 2개씩 16묶음이 있다. 그리고 거기다 4개를 더 갈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끊어주면요. 추가되는 개수 몇 개? 1개 더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정답 몇 개다? 33개. 자, 이러면 여러분들 점수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화식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자? 따라가자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선생님 지금 체크 포인트들 한번 잘 봐두세요. 현재 보니까 이 문제는 작년도 9월달 모평인데, 자, 체크 포인트 첫 번째 A1은 얼마다? 10이다. 점화식 보이십니까? 있다. 그럼 이건 쉽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자연수야 설명돼 있어. 그러면 나는 1부터 대입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am 플러스 1 그리고 구하는 값을 혼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m만 살짝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an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1 곱하기 n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A1은 얼마다? 1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중에 AK 값이 A1 즉 12보다 AK가 12보다 클 때가 언젠지를 찾아와. 최소값이란 말이에요.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젠지 찾아와 이 뜻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펼치세요. A2는 마이너스 A1 플러스 마이너스 1에 1 넣어주면 2승 곱하기 1인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A1 더하기 1이네? 이거 되겠죠. 이거 플러스 1 될 테니까.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1 이게 되는 거죠. 자, A3는 뭘까요? A3는 마이너스 A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3승 곱하기 2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2에다가 2를 빼줘 이게 되겠죠. 그럼 빼기 11 넣어주면 11에서 2 빼니까 9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4는 뭐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A3 플러스 마이너스 1의 4승 곱하기 3 이게 되겠죠. 아, 이거 마이너스 A3 플러스 3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9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네 이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흐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에 5승 곱하기 4가 되고요.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예.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위에 마이너스면 플러스니까 2 빼기 4는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에요. 아, 이제부터 알았어. 그럼 A6은 뭘까? 그럼 바로 쓸 수 있죠. 마이너스 A5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그럼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될 거야 라는 것도 알 수 있단 말이죠. 넣어주시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2니까 이거 7 나오겠네요. A7은요. 마이너스 A6 마이너스 6인 거야. 이거 해주면 마이너스 13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죠? A8은 마이너스 A7 플러스 7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3을 넣어주는 순간 여기는 13 더하기 7인 정답 20이다가 되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12보다 큰 값이 나왔다. 그럼 K는 얼마 나온다? 바로 20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문제 풀어주고 있는데 문제들이 다 보면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왜냐면 앞에서부터 수치를 대입해서 확장하면요. 값을 첫 번째 항을 알면 두 번째 항 이후의 값을 찾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전항을 알면 다음 항을 알기는 되게 쉽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다음 항을 만약에 뒤에 있는 항을 알았는데 다시 앞에 있는 항으로 돌아가자라는 과정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문제가 뭐냐? 다음 영상에서 3번, 4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